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화이자의 25년 2분기 실적이 나와서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진짜 대박을 쳤는데요. 주가로 실적 발표일에 4% 폭등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다음날 다시 다 뺏긴 했습니다. 과연 지금이 마지막 주춤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정말 지옥의 지옥일까요?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고 지금이 주춤인지 지옥문의 입구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자의 주가 차트입니다. 최고점 대비 최저점 기준 66%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직전 제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영상도 올렸었는데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62%가 하락했었죠. 정말 비슷합니다. 다만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죠. 유나이티드 헬스는 대략 한 8개월 정도 걸렸다면 화이자는 3년 동안 빠졌습니다. 진짜 무엇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사실 화이자가 더 아프겠죠. 보건복지부 장관 이슈가 있고 트럼프 약가 인하 이슈, 특허 만료 이슈,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뻥튀기 수익 이슈, 비만약 실패 등 정말 수많은 악재란 악재는 단계적으로 다 나오면서 지금의 주가가 됐습니다. 물론 화이자만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제약주 전체가 지금 죽을 쓰고 있죠. 왼쪽 박스는 올해 25년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제약 헬스케어 주식들의 수익률 현황인데요. 역시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돋보입니다. 오히려 알부민이나 암젠 등 주요 제약사들이 꽤나 올라가 있네요. 참고로 특이한 건 화이자가 생각보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란 거 혹시 아시나요? 실적 발표일 기준으로 거래량이 1억 주가 넘습니다. 이 거래량이면 SOXL, TSL보다 더 많은 거래량인데요. 진짜 도대체 이거 누가 사고 파는 것일까요? 세이브로를 통해서 알아본 최근 6개월간 한국인 순매수 순위입니다. 역시나 TSL이 압도적 1위인데요. 테슬라 2배죠. 2조 3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5위에 들어와 있네요. 슈드도 보입니다. 최근 슈드가 이제 망했다 하면서 조롱받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많은 매수세가 있었네요. 화이자는 순위권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탑 50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45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50억 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거래량이 하루 만에 1억 주라고 했죠. 화이자 현재 주가를 24불로 잡으면 24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0조 원이 넘는 건데 정말 과연 누가 줍줍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개미보단 기관들이겠죠. 이 정도 거래량이면 사실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짜 기도 메타가 저는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권을 기니까 배당률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20불을 찍었을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배당률이 8.2%가 되고 현재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태에서도 7%에 육박하는 배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단이 27.5불 정도인데 대략 세전 6.2%의 배당률입니다. 저도 나쁘진 않죠. 제가 지금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데 이자가 대략 한 4.9% 정도 됩니다. 세후로 따져도 신용대출 이자보다도 많은데요. 배당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아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 제 친구들이 화이자 영상을 보더니 매수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배당을 지속 준다면 배당만으로도 매력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화이자의 현재 기준 배당률로도 얼마나 높은 것이냐면 8월 6일 기준으로 S&P 500의 500개 종목에서 배당률 순위 4위입니다. 3위에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UPS가 있는데요. 배송회사죠. 1위는 라이온델 바젤 인더스트리스라는 화학회사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회사는 시가총액 22조 원 정도의 흔히 말하는 잡주입니다. 물론 S&P 500에 있고 22조 원이 한국에 비교하면 정말 코스피 대형주라고 할 수 있긴 한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잡주에 가깝죠. 오른쪽 상단 박스에 S&P 500에서 화이자보다 배당률이 높은 3개 종목 티커를 적어두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리아도 이제 6% 초반대로 화이자에 못 비비는데요. 과거 9%까지 갔었는데 말이죠. 전 7.9% 정도의 배당률 시점에 매수해서 한 7%가 깨지는 6% 후반대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10년 평균 배당률에 도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금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었는데 어느덧 지금은 배당률이 6.2%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배당을 못 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화이자가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최근 2년간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물론 기대감이 적었던 것도 있고 절대이익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의 기대를 항상 부합했던 것이죠. 비용 절감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은 실적입니다. 게다가 이 분기 0.78불의 EPS는 화이자가 백신으로 각광받기 전인 한 18년에서 19년도 기준의 분기 EPS와 유사합니다. 그 당시 수익까지는 복귀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주가는 40불대 전으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25불대니까 똑같은 EPS를 벌어다 주는데도 주가는 바닥이니 그만큼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기준 전체 주요 제약사들의 매출 현황 비교인데요. 2분기 노보노디스크가 실적 하향으로 엄청난 주가 하락을 겪고
있었는데 매출액 규모로 보면 존슨이 가장 높은데 일라엘리나 노보노디스크가 비만약으로 정말 시가총액 1위가 되었는데 존슨앤존슨의 매출액의 반밖에 안 되는데도 그 정도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비만약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관심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현재 화이자 영상 이후에 노보노디스크 기업 분석도 진행 중인데요. 구독자님 요청으로 만들고 있긴 한데 이러다 정말 제약사 취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 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었지만 주가가 크게 반등했었던 건 물론 다시 다음날 뵙긴 했죠. 그 이유는 가이던스의 상향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나 노보노디스크가 가이던스를 하향하는 와중에도 화이자는 상향을 한 것이죠. 화이자의 대표인 알버트 블라 CEO의 특성상 항상 가이던스를 낮게 잡는데요. 그 덕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화이자의 비용 절감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고 덕분에 신약 개발과 매출 성장 그리고 EPS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비만약 회사들은 정말 몰락했는데 가이던스를 상향한 건 화이자나 암젠, 에브비, 존슨앤존슨으로 전통 제약주가 오히려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이제 비만약이 가고 이런 전통 의약품 시대가 오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화이자의 주요 주주 환원인데요. 배당은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결국 부채 감소가 핵심이고요. 하면서 정말 돈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그래도 배당은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배당을 줄 재원인 돈도 꾸준히 벌고 있죠. 하지만 역시나 자사주 매입은 없습니다. 화이자 어닝콜 발표에서도 보면 27년까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비용 절감과 파이프라인 확대에 힘쓰겠다는 의미겠죠. 배당컷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일단 배당컷 가능성은 정말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제품별 실적 현황인데요. 2분기가 나왔으니까 1분기와 같이 비교하면서 상반기 누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실히 화이자가 이제는 종양학 분야에 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종양학은 암에 대한 학문을 뜻합니다. 암에 대한 치료제를 만드는 카테고리로 보시면 되는데 24년도에 화이자가 4건의 큰 M&A가 있었는데 물론 그 중에서 으뜸은 시젠입니다. 이거 한국 시젠 아닙니다. 시젠 인수에만 60조 원을 쓴 건데요. 주요 ADC 항암제인 파드세브의 매출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효과는 아직까지는 많이 기다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의미있게 성장은 하고 있네요. 그 와중에도 엘렉스피오라는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이 이외에도 혈우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매출로서 보여지는 건 아직 미약하긴 합니다. 이런 신제품들이 블록버스터급 매출을 보여줘야 화이자가 본격적으로 주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직도 실적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엘리키스와 빈다켈 그리고 임레스입니다. 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약들이 이제 곧 특허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런 복제약들이 쏟아질 것이고 화이자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겠죠. 물론 이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주가로 다 때려 맞았습니다. 진짜 더 맞을 것도 없어요. 화이자의 신제품 현황인데요. 저번 화이자 영상에서도 잠시 이야기했던 사상림압이 임상 3상을 최종 완료를 했습니다. 임상 3상이 끝났다는 것은 사실상 FDA 등록을 했다는 말과 거의 일상통합니다. 이 사상림압은 방광암 치료제인데요. 올해 매출로서 증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의미 있는 신제품은 보이지 않는데요. 특히 GLP-1이 없죠. 이게 뭐냐면 비만약인데요. 어딜 봐도 없습니다. 저번 분기 보고서까지만 해도 경구용 비만약 임상 2상까지 진행하면서 제품화에 대해서 자신을 했었는데 경구용 비만약 실패 후에 이젠 내용도 보이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 화이자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앞으로의 기대를 걸어볼 만한 실적은 아닙니다.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이 아직 부족해 보이고 게다가 트럼프 약가 인하와 관세가 아직 남았습니다. 주가 떡락이 될지도 모르는데 다만 배당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배당 투자자가 애초에 고배당 받으면서 주가 상승은 천천히 기다리는 약간 가치 투자에 가까운 투자자인데 수익은 천천히 기다리면서 보는 거고 배당을 꾸준히 받는 것을 중요시한다면 S&P 500 전체에서 정말 탑4인 화이자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S&P 500 전체 종목을 다 뒤져봐도 화이자보다 높은 배당을 주는 곳은 3개밖에 없고 그 3개 종목도 사실 투자하기 꺼려지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UPS보단 화이자 투자가 낫지 않을까요? 다만 저가 매수로 들어와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 금물입니다. 정말 잘못 들어오면 지옥 겪습니다. 단타라면 이야기는 다를 수 있긴 한데 이걸 굳이 단타를 칠 이유는 없겠죠. 스윙 투자 관점에서 봐도 잘못 스윙하면 이거 빠따 부러집니다. 전문가 주가 예상인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8월 7일 기준이긴 한데 현재가보다 예상 최저 가격이 높습니다.
이 말은 전문가가 예측한 화이자 최저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낮다는 의미이고, 이건 전문가가 봐도 저평가됐다는 의미겠죠. 정말 뭔 짓을 해도 바닥은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직 진짜 마지막 한 발이 남았습니다. 바로 트럼프 형님이죠. 일주일 이내에 뭐 관세 250%까지 때리겠다 어쩌고 저쩌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무섭습니다. 화이자가 실적 발표를 어닝으로 내고도 바로 다음날 주가를 다 뱉은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화이자 입장에서 마지막 악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가 매수든 배당 접근이든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한 발 다 쏘고 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들어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야 어차피 배당 받으면서 버티는 입장이긴 합니다. 뭐 물론 지금 당장 이게 저한테 크게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건 저도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진짜 관세 250% 때려가지고 만약에 화이자 수익이 악화되면 그땐 정말 몸으로 입으로 쌍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제 화이자 영상을 5개나 만들었습니다. 화이자 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돌팔이가 되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또 이슈가 있으면 만들어 볼 텐데요. 3분기 실적도 기대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